교수님이랑 백화점 다녀오셨거든요. 백화점. 예. 그래서 이제 수제자로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의도가 옛날부터 백화점이 여의도 백화점? 있었어요. 이런 거밖에 없었어. 여기는 그런 뭐 맞아요. 상권이 있는 데가 아니었어. 네. 지금처럼 한강 둔치 뭐 이런 문화가 없을 때는 주말 되면 사람이 없어. 맞아요. 다 오피스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쇼핑을 하냐고 여기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대잖아요. 아, 그죠. 아, 이거 되게 너무 뜬금없었어요. 여의도에 네. 이렇게 큰 백화점을 짓는다는 게. 이게 처음에 개관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개점했을 때. 네. 막 사람들 줄 서서 보고. 근데 그 이유가 일단 공간적으로 좀 독특하잖아요. 여기가. 뉴스에서 잠깐 본 것 빼고는 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면 햇빛이 딱 떨어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햇빛이 햇빛과 들어오는 물과 거네. 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백화점의 차별화 포인트예요. 여기가 5층이거든요. 네. 5층에는 화분이 주로 깔려 있고 네. 특별한 샵들이 없어요, 많이. 원래 백화점에 저렇게 앉아 있는 데를 잘 안 만들잖아요. 안 원래 만들죠. 전통적인 백화점. 네. 분위기가 진짜 야외의 노천 카페 같은 느낌이 있네. 햇빛이 네. 들어오고 이러니까. 앉아 계신데 되게 카페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야외에. 여기요? 그 진짜. 그렇죠. 야외 노천 카페 안에 우리도 좀 기분이 약간 그래. 어디 실내에 와서 이렇게 뭔가 밀폐된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물이 어디서? 저기 떨어져요. 여기 어디 그 떨어져? 폭포를 일부러 만들어서 백색 소음을 만드는 거지. 아, 그렇지. 그 가장 큰 이유는 백화점이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중저가 제품을 살 때는 대부분 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 쇼핑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온라인 쇼핑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자연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물건은 많지만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갖고 오기에 천창을 두고 화분을 막 깔고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 구경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센터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근데 거기서 특이한 점은 슬라브가 6층짜리 건물인데 6층 슬라브를 다 드러냅니다. 5층도 대부분 다 화분만 깔아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그냥. 아, 그래서 그 뻥 뚫어가지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층의 사람들이 보여요. 가운데를 뚫어놨기 때문에 다른 층 사람들이 서로 막 보이니까 사람 구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데서 미행하기 되게 좋은 장소죠. 몇 층 있는지 보이잖아요, 한 장소에 다 서 보여. 있어도.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백화점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햇빛도 들어오고 화분도 놔야 되고 막 오픈돼서 서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둥이 없어야 돼요.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빨간색 스트럭처하고 하얀색 쇠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특이한 점이 저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기둥이 중간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네.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아니 저기 뭐야 이게 지탱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가요? 네. 어. 여기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이 네. 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백화점이라고 하면 딱 들어가면 기둥들이 막 계속 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을 기둥 없이 어떻게 받칠 것인가. 그래서 그 건물의 특징이 기둥 없이 지붕을 받치는 하이테크 구조예요. 그 건축물이. 재미난 거는 가운데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건축에서 볼 때 구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르는 힘이 있고 하나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을 적당하게 쓰면은 기둥 간격을 확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구조를 가서 보시면은 지붕이 딱 있는데 빨간색 그 철골 트러스가 있고 인면에서 그 줄을 당겨줘요. 얘를 당기면은 얘가 텐션이 생겨가지고 기둥 없이 지붕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만든 그 리차드 로저스라는 건축가는 되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건축가인 거예요. 30대 중반 나이에 파리에 가면은 뽕피두 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그분이 설계를 하셨어요. 공모전에 나가서. 근데 그 당선됐을 때의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미술관이잖아요. 미술관은 전시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장의 전시품이 계속 바뀌니까 아, 우리는 기둥이 없는 전시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컨셉으로 가요. 그래서 기둥이 없는 걸 만들려면은 철골 트러스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든 구조체가 밖에다 노출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당선됐을 때는 파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야, 그걸. 왜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 가서 보면 공장 같아. 너무 안 예쁘게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쇠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조금 재미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색칠을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일부러. 일부러. 옹조 덕트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전깃줄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뭐 수도관은 녹색으로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게 떡볶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치 인체 해부도 같은 느낌인 거지. 뽕피두 센터도 처음에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축물로 바뀌었어요.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도 가서 보시면은 이 건축은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구조체가 이거야. 구조체만 빨간색으로 칠을 한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 가야 보지. 저는 두 번이가 갔는데도 이걸 인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빨간색인지 몰랐어. 예, 뼈대 같은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디자인적인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고. 아, 빨간 안경처럼. 이게 사실은 저를 지금 쓰러지는 저를 지탱해 주는 구조체. 그렇구나. 네. 대부분은 그 건축가는 이 리차드 로저스는 노란색으로 많이 칠했어요. 근데 한국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색깔로 칠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계획 안에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그거래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가서 보면 종묘 이런 데 보면은 전통 사찰이나 뭐 이런 데 뻘것으로만 생기지. 붉은색 자주색으로 단청 칠해요.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건물에 그 기둥이 자주색으로 칠해지는 것 때문에 붉은 계열을 했다. 근데 그 서양사에서 이제 색깔에 관한 그 역사에 관한 그 책들을 보면 이 빨간색이 색깔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대등하게 생각하잖아요. 문화사적으로나 네,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 역사를 보면 파란색은 그 색깔의 역사에서 굉장히 약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네. 않고 그렇게 됐었고 빨간색은 애초에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빨강색이에요. 서양에서 고대로부터 치면은 검은색, 흰색, 그리고 그 사이에 유일한 색깔이 빨강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콜로라도 강이 콜로라도가 칼라란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을 지칭을 하는데 그걸 콜로라도라고 쓰는데 그게 칼라이고 네. 색깔이라는 게 곧 빨강색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애초에 빨강색의 위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알 수 있고 빨간 안경 쓰신 분이 색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와닿아. 되게 와닿아요. 색깔의 근본이라니까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질문은 갑자기 네. 긴급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언제부터 빨간 안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답변을 1분 버전, 5분 버전, 20분 버전 몇 분으로 해드릴까? 몇 분을 원해? 1분짜리로 해주세요. 간단히 얘기만 하면 그냥 신문사를 제가 한 13년 정도 다녔었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내가 내 뜻으로 그만뒀는데도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방구석만 굴러다니는 그런 굉장히 우울한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안경을 벗어놓은 거를 제가 제 몸으로 구르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 동네 안경점에 이제 새로 안경을 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까만색 뿔테 아니면 은색 점잖은 철테만 썼고요. 기자다운 안경. 네. 근데 갔는데 이 안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빨간 안경을 딱 썼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얼굴인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남자들이 이래. 샤워하고 나면 잘생겨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괜찮은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빨간 안경을 써 이렇게 벗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뭐 누가 나를 이런 생각해서 빨간 안경을 샀어요. 55,000원을 주고. 네, 2006년도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빨간 안경을 썼는데 빨간 안경만 쓰고 다니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되고요. 네. 전 그게 죽은 깬 것 같아요. 맨 다들 물어보시니까 맞아. 진짜예요? 되게 막 안경만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정말 인생에서 많은 게 바뀌었죠. 그럼요. 신의 한 수예요 진짜.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가끔은 내 외관과 외형을 바꾸는 순간에 내가 뭔가를 깼다. 맞아요. 네.